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역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다운로드 수가 확 떨어졌고요. 순위도 확 떨어졌습니다. 이 작가님. 예.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런 주제 하지 마요. 왜요? 순위가 너무 떨어졌어. 순위에 그걸 신경 쓰고 그래요. 들을 사람 듣고 안 들을 사람 듣고 그럴 거지 뭐. 아니 뭐 순위 떨어지면 방송 없을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위에 있는 거 좋잖아요. 아니 공중파 따라가려 그래요? 자기야 맨날 시청률, 위에 있으니까 저러지. 시청률 안 나오면 방송 없애버리고 좋은 방송도 없애버리고. 왜요? 이 작가님 혹시 또 뭐 잘렸어요? 아닙니다. 순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왜 이렇게 오늘따라 힘이 없죠? 아닌데요? 오늘 비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올해처럼 이렇게 가문 거는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비가 왠지 좀 이런 날씨에는 조금 으스스한 얘기, 재밌는 얘기, 무서운 얘기가 좀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글쎄 무서운 얘기 아는 게 별로 없어서. 혹시 무서운 얘기 싫어하시죠? 좋아하진 않아요. 네. 되게 겁 많죠? 네, 그렇습니다. 공포 영화 아주 싫어합니다. 예. 이 작가님 또 그런 귀여운 매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자친구가 없는 남성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면, 소개팅을 하고 며칠 안 돼서 영화를 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영화 보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친해지지 않습니다. 영화 보고 친해지지 않아요. 영화 보면 계속 영화만 보고 있잖아요. 아직 별로 이제 친하고 싶은데 나는. 그래서 별로 친해지지 않으니까, 영화 보는 건 나중으로 미루시고, 그런데 영화가 친밀감을 줄 수 있는 영화가 있어요. 공포 영화. 그리고 코미디 영화. 그 두 가지는 봐도 됩니다. 적극 추천. 그건 바로 친해집니다. 공포 영화랑 코미디 영화. 그래서, 좀 어색하다. 친해지고 싶은데. 가서 손잡고 공포 영화 보러 가십시오. 바로 친해진다. 나올 때쯤이면 벌써 그 사람은 나의 사람이 되나? 아니, 해보신 겁니까? 자주 이용했죠. 이용하셨습니까? 나 싫어하지만, 친해지기 위해서 자주 이용했습니다. 공포 영화, 코미디 영화 자주 이용했고, 또 될 수 있으면, 야외로 나가셔서, 물을 많이 보면 좋아요, 그것도. 물. 왜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 막 복잡한 데 있지 말고, 탁 트인. 근데 문제는, 그까지 데려가기가 힘들지, 사실은. 그죠? 야외까지 데려가는 게 힘든 거지. 공포 영화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무서운 거 워낙 못 보는데, 일단, 무서운 영화를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은, 옆 사람은 가만히 안 놔두는 스타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니까.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제 주위에도 그렇고 노숙학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에도 지금 공포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병헌 씨가 사체로 발견됐다고. 그 공포 영화 같은 얘기죠. 음모론에 의하면은. 순간 지금 무서운 사진 게시판에. 지금 놀랬어요, 지금. 귀신 사진을 올리셨군요. 이게 무슨 영화더라? 굉장히 무서운 영화인데, 이거. 하여튼, 지금 음모론에 따르면 말이죠. 현 정권이나 전 정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유병헌이 잡히면 어떤 말을 할 줄 몰라서 무서워서, 유병헌을 아무도 모르게 살해했다. 이런 음모론이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그게 진짜 현실에 있는 공포 영화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해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요렇게 간단히 하고 넘어가고요. 동그라미님, 국티도 시청률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구나 하셨는데, 아닙니다. 저의 희비만 갈릴 뿐인 거고요. 제가 살짝 집착한다는 거. 문희정 아나운서가 여러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순위권에 있는 이 방송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하나 살리고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살려주십시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우리가 뭐 무서운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왜 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하면 사실 내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생각이 나고 두고두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몇 년 뒤에 훅 생각이 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고 반성을 하게 되는데 노독술과 하판락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고문한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죽은 사람도 정말 많고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았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회주의자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미워하고 포장하고 스스로 이제 자기에게 면책을 주는 거죠, 뭐. 그러니까 합리화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정말 뭔가 흔히 표현하기를 뭔가가 다른 종이 다른 사람인가 봐요. 네. 그래야지만 이렇게 살 수 있나 봅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날이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로써 노독술을 하고 하팔락 이야기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임화 살인 사건까지 이야기했죠. 네. 자기들이 고문해서 죽여놓고는 저놈 잡아라. 네, 그렇게 해서 조작하고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 없이 나온 그런 노독술의 얘기를 하면서 끝이 났었습니다. 누가 면죄부를 줬을까? 뭐 당시 대통령이 준 거고. 네. 자, 이 사건 이후에 노독술이 잠적하죠. 대통령한테 가서 억울하다고 무릎 꿇고 막 그러더니 잠적했는데 잠적한 노독술을 반민특위가 끈질기게 추적합니다. 추적하고 49년 1월 25일 날 반민특위 특경대가 노독술의 첩 김화복의 집을 습격했습니다만 실패했다. 첩 김화복은 당시 기생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숨어 살았다는 얘기죠. 그걸 실패를 했고 다시 노독술의 소재를 찾아 장충동에 있는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이곳은 동아백화점 사장 이두철의 집이었고 이곳에는 노독술을 경호하는 경호원 4명과 지프차가 있었는데 그 지프차가 수도청 소속이었다. 즉 뭡니까? 경찰이 반민특위 특별법으로 지정된 반민족 행위자를 보호하고 살인자를 경찰이 보호했던 얘기죠. 경찰 4명이서. 그리고 이제 우선 특경대는 그 4명의 경호원들을 제압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노독술이 권총을 빼면서 격렬하게 반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민특위에 체포당한 뒤에는 순수하게 연행에 응했다고 그럽니다. 체포 당시 노독술은 현금 30만 원, 굉장한 더 거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30만 원이면 뭐. 네, 지금의 아니 이번에 유병헌 씨가 도망갈 때 한 20억의 현금 가방을 들고 도망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건 또 어디 갔을까? 그리고 그 사체를 최초 발견한 분한테 5억 원의 보상금을 줘야 되는가? 좀 그런 문제가 또 걸려있네요. 하여튼, 이번에도 경찰에서 초동수사가 엄청나게 문제가 된 건데, 뭐, 하여튼, 뭐든지 다 초동 대처를 잘 해야 되겠죠. 세월호 참사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거지만. 그러니까 경찰이 유병헌인지 몰라서 그냥 발견하고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해서 빨리빨리, 국가수가 재빨리 응하고 이랬으면, 그러니까 사체가 덜 부패하기 전에 뭔가 했을 텐데, 진짜 안타까운 거죠. 이래서 도덕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는 거고. 왜 그렇게, 아니, 우리 5억 원 현상금 걸었고, 또 뭐 유병헌의 책자라든가 이런 거 뭐 방송에서 그만큼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됐는데, 당시 그걸 발견한 경찰들이, 뭐 신고를 받고 갔겠지만, 경찰들이 그거를 전혀 유병헌인지 생각도 못 했다는 건 좀, 또 그게 유병헌이가 마지막 도주했던 그 근방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주 역시 초동수사가 문제점이 많았다.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노독술이 체포 당시 현금 30만 원 있었고, 권총 6자루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됩니다. 하팔락이랑 동기죠. 교도소 동기 되겠습니다. 교도소 동기? 네. 순간 놀랐네요. 네. 그런데, 역시 반민특위 잡혀가서는 재판할 때 노독술은 자기의 죄를 부인합니다. 나는, 고문한 적도 없고,
친일을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친일파들이 반민특위 잡혀가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단 한 명, 최란. 33인 대표였던 최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를 무슨 뭐 종로 길거리에서 군중들의 돌에 맞게 죽게 하라. 최란만 반성했고 나머지 이 반민특위 잡혀간 친일파들은 단 한 사람도 반성한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초입부에 말씀하신 거 그런 거 아닙니까? DNA가 우리랑 다른 거지. 반성할 줄 모르는. 뭐라고 그랬냐면 재판정에서 노독술이 순사로부터 경시까지 올라가서 결국 해방 직전에 평안남도 보안과장이 되었습니다. 일제하에 비록 경찰관으로 묵었기는 하나 민족적 양심을 망각한 일도 없거니와 한평생 고문한 일도 전혀 없습니다. 아니 노독술한테 고문당한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말이죠.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묻습니다. 혁조의 사건 당시 관여하여 한 명은 고문 끝에 사망하고 한 명은 가석방 된 뒤에 사망했는데 고문한 거 아니었나?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죠. 이럴 때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저건 사람이 아니다. 아, 그렇죠. 인두껍을 쓴 짐승이다. 짐승한테 죄송합니다. 네. 네. 아, 정말. 철면피라고 하는 거고. 노독술이 체포되자 이제 이승만의 진짜 사람 짓거리가 아닌 짓거리가 또 나옵니다.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과 부위원장 김상돈을 경무대로 부릅니다. 경무대로 불러서 노독술을 석방시키라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요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나 김상돈 부위원장 김상덕 위원장이 이승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국무회의에 가갖고 거꾸로 노독술을 체포한 반민특위 위원을 체포하라고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법으로 만든 법을 뭐 이런 거죠. 지금 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세월호 특조위에 조사권이 부여됐다. 그래서 세월호 조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김기춘 비서실장의 잘못이 아주 큰 게 드러났다. 이거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잡아가둘라 그러면 대통령이 국면에서 세월호 특위 잡아넣어 이렇게 말했던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반민특위 재판정에서 엄청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노독술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노독술이 테러리스트 백민태를 시켜서 백민태는 굉장히 유명한 테러리스트입니다. 반민특위 간부들을 암살할 계획을 짰던 것이 이 재판에서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 거죠. 엄청난 거죠. 예. 야, 이런 어디 생각을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이 반민특위 간부들 암살 음모 사건에는 노독술뿐만이 아니고 박흥식, 1호 반민특위에서 제일 먼저 체포되었던 매판자본가 박흥식, 또 하신백화점 사장이요. 그렇죠, 사장. 또 2호 두 번째로 잡힌 대동신문 사장 이종형, 친일파 이종형이 가담했습니다. 가담했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이렇게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를 체포한 반민특위 간부들을 우리가 사살하자, 암살하자. 이걸 백민탄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현직 경찰들도 가담합니다. 서울시 경찰국 수사과장 최한수, 홍택희 이렇게 가담해서 반민특위 특별법 제정하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던 노희란, 이문원 이런 국회의원들 또 반민특위 간부 7, 8명을 암살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최난수가 백민태를 만나가지고 백민태한테 박흥식 명의로 된 식사은행 수표 10만 원을 줬습니다. 10만 원도 엄청난 금액이겠죠, 당시로서는. 근데 여기에 소유자가 이제 박흥식 아닙니까? 그래서 최난수가 백민태한테 뭐라 했냐면, 자, 봐라. 돈 걱정하지 마라. 박흥식이가 우리 뒤에 있다. 조선 최고 부자가 당시에 박흥식이었으니까. 그래서 조선 최고 부자가 우리 뒤에 있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일을 진행시키면 일이 성공하면 또 엄청난 금액을 주겠다. 이렇게 돈으로 회유를 했던 거죠. 그 박흥식의 후손들은 지금 뭘 하고 살고 있나요? 박흥식 또 뒤늦게 아들을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잘 살겠죠, 박흥식의 아들이라는 걸 숨기고 아마 살고 싶었을 테고, 자손들이. 숨기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잘 안 알려졌겠죠. 그런데, 한때 서울시 땅의 90%가 친일파 땅이었다고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다들 자기 조상, 그러니까 어디서 난 재산인 걸 다 숨기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 경찰 최난수는 수도청 자신의 방에서 붉은 잉크로 쓰여져 있는 암살 해당자, 국회의원하고 특별검찰관 5명과 검찰총장 권승열도 적당히 고려해서 처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검찰총장,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총장도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뭐 엄청나다고 볼 수 있겠죠. 최란이 아니고 최린이라고. 최린. 그래,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거 하나씩 조금씩 틀리는 거죠. 이해해 주세요. 아니 뭐 이런 것도 바로 잡아주시는 게 또 들으시는 분들이 책임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들으시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 친일 경찰들의 계획은 이런 거였습니다. 백민택에게 반민특위 위원들 또 국회의원들을 죽이라고 시킨 뒤에 유서를 조작해달라 그러는 거죠. 뭐냐면 죽인 다음에 이제 뭐 안매장 같은 거 하면은 갑자기 실종 아닙니까? 실종되니까 그럼 뭐 유서를 어떻게 쓰냐? 유서가 아니고 편지 형식으로 쓰자면 우리는 이남에서 살 수 없으니 이북으로 가겠다. 이런 편지를 써놓고 실종되게 만드는 거지. 그 제대로 종북몰이 한 다음에. 그럼요. 그러니까 반민특위 이 꼴은 뭐야? 종북 좌빨. 그러니까 이걸 조작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아니 뭐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뭐 60년대나 70년대나 지금이나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그냥 친일파 처단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빨갱이다. 이 목적인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결국은 실패했습니다만은 이게 성공했으면 통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쳤겠죠, 우리를 또. 그렇죠. 예. 당연히 또 우리는 그렇게 배웠겠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하면은 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저도 음모론을 꾸며가지고 뭐 길 가다 조심해라부터 시작해서 와. 아니 지금 또 댓글 부대가 활동을 시작했나 봐요. 저희 금요일날 임승수 선생님 같이 좌변기 얘기하는데 거기 댓글에 그런 게 달렸어요. 네 딸 조심해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는데 IP가 홍콩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못 잡네요.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홍콩 IP 끌어다가 쓰면서 악플 달지는 않지 않나요? 그래서 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게 어떻게 여기서도 할 수 있나요? 뭘요? 여기서도 홍콩 IP로 할 수 있겠지? 나도 잘 몰라 그 부분. 우리 서로 모르면서 왜? 그래서 문제죠. 우회로 이렇게 해서 IP 우회해서 뭐 할 수 있다는 뭐. 근데요, 저는요, 그렇게 정말 솔직히 입에 담기도, 그러니까 쓰면서도 이렇게 누가 볼까 두려운 그런 말들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노덕술 하팔락에 대한 얘기하면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가족에 대해서 어린 딸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구구들이 판을 치면,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이따가도 뭐 설명드리겠지만, 당시, 미국에서 특별 고문으로 한국 온 그 분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한국에는 구구주의자들이 문제라고. 근데, 구구가 판친 세상은 절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독일도 신나치들 다 구구주의자는 거고, 일본도 지금 무슨, 한국인들 물러나라 이런 대모하고 하는 거 다 구구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베를 비롯한 그 친구도 다 구구니까. 구구의 특징이, 약한 사람 괴롭히기예요. 저 그럼 진짜 욕 한마디 할게요. 에이씨, 노덕술 하팔락 같은 인간들.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그런데, 꼭 구구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제가 특히 욕 얻어먹는 거는, 민빈이 욕했다고. 네. 욕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보주의자들도, 민비를 확 옹호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길거리에서 저를 보면 죽인다. 가족들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막 쓰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 뭐, 진보나 구구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주의자, 구구자들의 차이가 아니고 어떤 사람 개개인의 아주 생각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구구주의자들이 많다는 거겠지. 그렇게 IP를요, 우회할 수 있는 게 되게 쉽다고 지금 쫙 써주시네요. 그러니까 쉬운데,
우리는 그런 거 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짓을 하는 거 하냐고. 그러니까. 뭔가 꿀리는 게 있거나. 그렇죠? 아니, 그냥 자기, 핸드폰이나, 컴퓨터 쓰면 되지. 왜 그거를 우회해서. 혹시 야한 사이트 들어가려고 그러나? 야한 사이트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요? 경찰청에서 막아놓은 사이트는 못 들어가요. 그런 게 있나요? 네, 근데 우회 IP 쓰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야한 사이트를 그런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몰라서. 모르시죠? 네. 네. 여자들은 보통 그런데 관심이 없어. 있는 분도 계시지. 그래, 아무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컴맹이기 때문에. 보고 싶어도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이럴 땐 컴맹인 남자가 좋구나. 근데 제 주변에는 그렇게 컴퓨터를 잘하시는 분이 별로 없던데요, 다. 그래요? 예. 그래도 어떻게 해서 들어간 사람도 다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가 보신 이 작가님, 이건 또 뭘까요? 뭘까요? 그래요. 그렇고, 어쨌든, 우리 방송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요. 네. 이게 백민태가 잡힌 이유는, 이 계획이 이제 뽀록 난 이유는, 노독술하고 최우나 이런, 하팔락 잡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백민태가 그거 보면서, 아이고,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걸 느꼈던 거예요. 자수한 거예요, 백민태가. 그러니까 백민태가 자수를 안 했으면, 이건 또. 우리는 아마 진짜 그렇게 배우고 있었을 거예요.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백민태가 자수를 했고, 증거로 그 10만원짜리 수표를 제시하고, 또 최란수가 썼다는 왜 그 빨간색 보자기에 쓴 살생명부, 그것도 제시하고 다 했는데, 노독술, 홍태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백민태 만나긴 만났지만, 그냥 와서 차 한잔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해준 적도 없고, 돈 준 적도 없어요. 계속 이러면서 자신들이 했던 거를, 부인합니다. 야, 이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근데 이번에, 권은희 수사과장이 김용판 무죄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용판 무죄 났으니까 권은희가, 증언을 일부러 조작해서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게 아닌데, 지금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내부 고발자 아닙니까? 그렇죠. 내부 고발자니까. 그런데 경찰 그 내부를 지키려고 하는 권은희에 대해서 반대로 증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증언하고 이 증언하고 엇갈리고 권은희 주장이 명백히 사실이라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김용판이가 무죄 받은 거지. 김용판 무죄 이꼬르 권은희 위증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몰고 나가는 거죠, 이거. 몰고 나가는 거. 그렇다면 뭡니까? 자기가 부당한 이득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이런 증언을 한 내부 고발을 한 권은희의 주장을 더 높게 쳐야 되는 게 법원 재판관이 맡은 그건데 재판관이 너무 이걸 보수주의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무죄 났으니까 권은희가 유증을 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우리들마저도 그 중에, 걔 중에 정말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문득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요. 만약에 극우주의자들이 득세를 하는 세상이 오면은, 지금의 우리가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 얘기들이 마치 국가 전복을 꾀했던 어떤, 종북 빨갱이 세력의 방송국까지 만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끔찍한 생각이 순간 스쳐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백민태 테러 사건에서, 백민택은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내부 고발, 자수했으니까. 그쵸? 네. 근데 백민태는 자기가 이런, 위에서 시켜가지고 내가 이게 돈도 받았고, 얘기 주장을 했어. 근데 백민태 반대 주장한 사람, 전부 다, 최난수, 홍태키, 노덕술, 이종형, 이런 사람들, 시킨 사람들 전부, 아니다. 나 그런 적 없다.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 여러 명 주장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 말이 맞다고 봐야 되냐는 거죠. 백민태 말이 옳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거랑 지금 권은희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뻔뻔스럽게도 지금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지금 다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재판에서. 마찬가지. 김용판이나 당시 경찰들도 우리가 증거를 다 봤잖아요. CCTV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다 봤잖아. 자기들끼리 수사하면서 야 국정원 애들 자괴감 느끼겠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해놓고는 그런 말까지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증거 이렇게 있는데 아니다 그런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윤상현이
하는 그런 것들에 절대 기울이지 말고,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있습니다만, 언론으로서 의혹적인 한 건도 제대로 했다고 봐야겠죠. 다만, 그 과정이, 권은희 후보가 유세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아직 뉴스타파 측에서 이제 권은희가 해명을 했고, 또 지금, 공식적으로 반론 보도를 제기했죠. 거기에 네. 대해서 뉴스타파 측에서는 전 어떤 대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쯤에서 정리를 하고. 그래, 어쨌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백민태와 그 재판정에서 사실에 대해서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백민태의 증언을 한번 볼까요? 백민태가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월 며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중순경, 노독술이 오장동 1번지에 있는, 나를 불렀다. 이렇게 해서, 어디서 언제 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노독술이 뭐라고 했는 것까지 증언합니다. 백동지, 동지는 나와 우리 경찰을 위해 전적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음모의 일단을 소개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노독술의 소개로 최란수와 홍택희를 알게 됐고, 그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러면서 나중에 노독술이 이제 도망 다니게 되니까, 도망 다니면서 그 3인과 백민태와 계속해서 어울려서 회합하면서 이렇게 살인사건을 꾸몄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노독술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관 3명과 찝차 한 대가 늘 배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반민특위가 잡으러 갔을 때도 똑같이 인형이 나왔죠. 그러니까 백민태의 증언이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겁니다. 다 이렇게 똑같이 보고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백민태의 증언을 인정 안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처단하려고 했던 그 15명이 정말 엄청난데요? 아유, 엄청나죠. 예, 대법원장 김병로, 검찰총장 권승열, 국회의장 신익희. 예. 와.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 예, 김병로 선생 같으면은 진짜, 사법부의 마지막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신익희 국회의장 다 야권 성향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친일파를 처단하고자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이승만 빼고는 다 제거하려고 했던 거야. 자기는 마음에 안 들면 다 제거하려고 했던 거죠. 야, 참. 기가 차네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증언이 아주 구체적이라고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박흥식 명으로 된 식사은행 수표가 이런 것도 다 그냥 백민태가 증언하고 그 수표를 증거로 들으면 밀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익희 국회의장, 김병로, 또 특위위원장,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 김상돈, 또 국회의원 이철승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처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근데 국회 프락치 사건도 이게 이제 국회 내에 빨갱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일파 척결의 주도 세력이었던 소정파 의원들을 간첩 혐의로 체포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 자기의 정권을 공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짓 한 건데 이게 다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 반민특위 와해 사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소상파 의원들이 친일파 청산에 제일 앞장섰으니까 걔들을 없앨라 그러는데 국민적 지지를 그 양반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 그 양반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야? 빨갱이라고 몰아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어쩜 근데요. 지금도 그렇게 똑같은 수법이 먹힐까요? 그렇죠. 지금도 종북이라고 하면 끝이 나는 거죠. 종북 좌파 그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언제까지 진짜 이걸 가지고 이용할지 진짜 북한 없으면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통일을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적대적 관계를 계속 하려고 그런지 몰라. 북한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말이죠.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네. 북한이 온다 그랬잖아. 네. 온다 그랬으면 좋은 일 아니에요? 받아주면 되는 거야. 받아주면 되는데 거기 가갖고 괜히 북한 대형 인공기 금지 그 얘기 왜 하냐고. 아니 북한에서 인공기 갖고 간다고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요, 그 인공위를 갖고, 대형 인공위를 갖고 온 적도 없어. 근데 괜히, 우리가 먼저 말을 꺼내서, 이 협상을 결렬되게 그렇게 전철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물론 북한 측에서는 최대비를 우리가 했으면 하고 바라겠지. 그렇지만 북한이 말을 꺼내고 난 뒤에 하면 되는데, 말 꺼내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그것은 국제적 관례에 따른다. 그런 말을 왜 하냐고요, 왜. 그러니까 가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곤조 부리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가지고 성질을 한판 부리고 온 듯한 느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작년인가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왜 다시 북한하고 대화를 하겠다 처음으로 근데 판문점에서 만난다 뭐 이랬는데 우리 측이 거부했죠. 뭐 네. 격이 안 맞는다고. 네. 그게 아이고 진짜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아 누가 나오면 뭐 어때요? 북한 측에서 누가 나오든 북한 측에서 대표로 나온 사람이 북한 측의 대표인 거예요.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정권을 부여받고 왔겠지. 그런데 격이 안 맞는다고 취소시켜버리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또 대화를 못했습니까? 게다가 우리 측 실무 담당자도 중간에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었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어쨌든 이 반민특위 습격이 일어나고 반민특위가 와야 됐습니다. 중부경찰서장 윤기병 경찰서장이 친히 경찰들을 이끌고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네요. 그것도 6월 6일 날. 네. 이건 그래서 당시 서울 시내에 있는 경찰서장 100% 저는 친일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윤기병이 경찰 40여 명을 이끌고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서 반민특위 위원들을 체포하는 체포 이 양반들이 뭔 죄가 있다고. 그리고 폭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항의했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마저 무장해제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내 뒤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는 아주 확신에 차서 그런 확신이 없었으면 이걸 못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 참. 그리고 이제 반민특위가 와야 되고 노독수를 포함한 전원이 하팔락도 마찬가지죠. 전원이 석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어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 경찰이 견찰이니 이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은 와서 듣는 게 아니고요. 이럴 때 태생이 이랬네요. 그러니까 예. 친일 경찰 출신으로 시작했고 그런데 반민특위 습격 사건을 검색하니까 이 박사 사진이 왜 이미지에 뜨는지 모르겠네. 이 박사 사진이 반민특위 습격사. 이 박사 칼럼을 썼네요. 칼럼을 썼네요. 예. 순간 놀랬네요. 그래요. 그렇고. 그걸 또 보셨어요? 네, 보이네요, 여기서. 예. 재밌네요. 네. 언제 저런 칼럼을 썼대. 그래서 별때서 반민특위가 와야 되고, 노독수를 포함한 전원이 석방됐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친일 경찰로 출발했거든요. 해방 후에 이런 일을 저질렀었고, 그리고 나서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 때 마찬가지죠. 국민들을 향해,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국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했고, 그게 대한민국 경찰이었고, 또 박정희 정권에도 마찬가지였죠? 전두환 정권에도 독재 하수인으로서 독재에 부역하는 일을 경찰들이 했다는 거. 그게 지금까지 쭉 왔으니까. 김용판도 그런 거고, 그런 경찰, 조현은 안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경찰들 믿지 못하는 거겠죠. 이건 누구 탓도 아니고 경찰들 스스로 반성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들은 열심히 한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정치 경찰이겠죠. 마찬가지. 검찰들도 정치 검찰들이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노독술이 이제 반민특위 풀려났지 않습니까? 풀려나고, 경기도 경찰부 보안 주임으로, 승진이죠, 이 한마디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승진을 하고. 이후에 이제 경찰에서 나와서 군인으로 말을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병중령으로 한국전쟁에 참가했으며, 근데 군대에서는 직접 전쟁에 나가서 총 쏘고 이런 건 아니고, 대공 업무.
뭐 군대 내 빨갱이들 색출한다, 뭐 이런 것들 늘 친일 경찰 출신들이 하던 거죠. 김창룡이도 뭐 그런 거 했었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일선에서 싸운 게 아니거든. 후방에 있었어요. 친일들 출신들이 다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래요. 그러다가 1955년 부산 제2육군범죄수사단 대장으로 재임시해 뇌물수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언도받으면서 파면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집어릇게 모셨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첫 시간 언급드린 대로 고향인 울산으로 내려가서 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합니다. 경남 24선거구에 출마해서 총 유효투표 41,109표 중 1,744표를 얻어서 득표율 4.2%, 8명 후보 중 6등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향에서 그를 외면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향에서 당시에 외면했던 노독수를 에이 진짜 뭘 울산을 빛낸 인물로 선정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이렇게 군대에서 쫓겨났죠? 군대에서는 쫓겨났고 범죄 저질러서 국회의원 하려는데 국회의원 실패했습니다. 기회주의자 노독술, 이 기회주의자 노독술은 언제나 새로운 기회, 새로운 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또 새로운 끈을 찾아야겠지 않습니까? 또 4.19 우고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졌어요. 자기 든든한 백이었던 이승만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새로운 끈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죠. 그래서 4.19 우고 전에 손우종원 씨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 검찰 출신인데. 당시 검사. 네, 검사 출신인데, 장면 총리의 비서관인가 뭘 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4.19 전에 빨갱이로 몰려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이승만의 밑에 애들이 꾸민 거지. 근데 손우종원 씨는 진짜 굉장한 반공투사거든요. 그런데 반공투사까지 빨갱이로 몰아넣을 정도면 뭘 뜻하냐면 당시에 이승만의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빨갱이 올가미 씌워서 덮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손우종원 씨가 그 빨갱이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서 일본으로 갔거든요. 일본으로 갔다가 4.19가 터지니까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죠. 4.19가 터져서 한국으로 돌아오자 손우종원을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노독술이었습니다. 노독술이 손우종원을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겠습니까? 4.19가 왔어. 장면 정권이 들어섰네? 그러면 장면 정권의 2인자라고 하는 손우종원한테 내가 끈을 내야지. 이런 생각으로 뻔뻔스럽게 손우종원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당신이 예전에 빨갱이로 몰린 거 그거 홍택희라는 아까 얘기했던 경찰관 예. 홍택희가 한 거야. 수사 이만한 두꺼운 걸 갖고 온 겁니다. 밀고를 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분명히 손우종원은 자기가 빨갱이로 몰리는데 억하심정이 갖고 있을 테고, 그래서 자기가 당시 누가 그렇게 꾸몄는지 이거를 손우종원 씨한테 알려주면 나를 이뻐하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자료를 들고 간 거예요. 근데 노독술의 생각대로 손우종원이 움직여주지 않죠. 손우종원이 나 다 잊었다 옛날 거 다 잊었으니까 오히려 가서 같이 뭐 한번 일하자 그래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노독술이 이거 손우종원 씨의 증언인데 노독술이 그 자리에서 땀을 비오듯 쏟았다 그래요. 자기는 처음 봤답니다. 그렇게 땀을 흘리는 사람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충격받았나 보지. 그렇게 해서 어떤 이득 없이 소득 없이 노독술은 손우종원 지금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 땀을 흘린 이유는 뭘까요? 내 의도대로 안 된 거야. 어머 이게 아닌데? 이게 왜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랬던 거겠죠. 그리고 나서 노독술의 행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찾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기회주의자들이 아주 전형적이라는 거라니까요. 아주 뭐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3당 합당할 때 그때 어떻게 다들 기회주의자들이 그 전에는 야당 정치인으로서 뭐 투쟁하고 이렇게 국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리가 투쟁한다 그렇게 외치던 사람이 김영삼이가 3당 합당한다 하니까 거기 다 붙어가지고 민주당 만세 외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은 다 하나같이 다 이런 식이니까 얼굴에 다 철판 깔고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우종원을 찾아갔을 때가 1960년도 말쯤이었는데
나와서 아무런 소득 없이 나와서 그때부터 행적을 잘 모르겠고 결국은 8년 뒤 68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그 노덕술의 아들이었죠. 아들은 국무총리까지 지냈잖아요.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인터넷 정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제일 처음에 퍼뜨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노재봉식 얘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게 정말 전설처럼 진짜처럼 퍼졌어요. 퍼져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 진보주의자를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이거 봐라. 니들은 이렇게 허황된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을 보수를 모함하고 니들은 이렇게 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노덕술 아들은 노재봉은 아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절대 이런 데 낚이면 안 됩니다. 아,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아닙니다. 예. 예. 아닌 거고. 근데 현재도 인터넷에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역공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 노덕술의 아들이 활동한 것은 잘 안 보이고요. 그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가 노강식이라고 있었는데 노강식이 경찰로 활동했다는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그리고 6.25 때 경사까지 진급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울산에서 남창, 두동, 두서, 지서장까지 지냈고, 그러니까 아들 이야기는 전해진 게 없고 손자만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덕술 후손들의 얘기는 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68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사망했는데 노덕술이 서울대학병원으로 가기 전 마지막 살던 집이 바로 박정희가 총 맞아 죽었던 안가 그 위치인 거죠. 무화동산이라고 하는 그 위치입니다. 그게 뭐 역사의 재밌는 점이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첫 번째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왜 이렇게 친일 경찰들이 당시 해방 전후에 판을 치는 세상이 됐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항상 궁금한 점인데 이유는 이제 미군정이 자신들이 업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미군정이 들어올 때 한국을 몰랐다는 거. 하지, 이 촌놈이 몰랐다는 거고. 그러니까 스티코프는 알았고, 거고, 하지는 몰라서 이렇게 친일파들 등용했다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패착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반공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에 그 좌우 이념 대결이 아주 극심했지 않습니까? 무법 천지 세상이었습니다. 그냥 죽창으로 법도 없이 막 죽창으로 막 찔러 죽이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김두한이 내 손으로 죽였다고 지 입으로 말한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그러니 그런 무법 천지 속에 있으니까. 그런 무법 천지 속에서 반공 논리를 들이밀려면 뭐냐면 친일 출신 경찰들이 이 빨갱이 잡는 선수다는 이런 논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친일 경찰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났는데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1946년에 철도 파업이라죠. 큰 파업인데 이때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이 당시 파업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던 노덕술을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면 노덕술이 넌 뭐 하는 거냐?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들 잡아다가 취조하던 게 얼마나 지났다고 그거 못해?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란 말이야. 빨갱이 공산당을 그런 식으로 밝혀내란 말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수도경찰청장이 노덕술한테 이렇게 말했는 거 보면 아주 단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들이 이 반공 논리를 얼마나 가지고 왔는지. 이것 때문에 친일 경찰들이 이렇게 등용을 한 겁니다. 또 1947년 트루먼 대통령 특사 웨드마이어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친일 경찰에 대한 내용을 자기 보고서를 통해서 본국에 송공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한국 국립경찰의 활동은 한국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에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 경찰들의 활동은 극우주의자를 제외한 모든 한국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주요 원인이다. 당시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47년 보고서잖아요. 미군정이 들어온 건 45년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몰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주의자를 제외해서 모든 한국인을 비난하고 이것은 우리 미국에도 부담이 된다. 그렇게 지금 대통령 특사가 말하는 거죠. 극우주의자들과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은 경찰과 유착되어 있다. 비난은 일본 경찰 출신이 80%에 달하는 한국 경찰이 행사하는 영향과 통제의 노정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한국인들의 분노는 그들의 해방이 일본의 압제라는 중어스러운 상징으로부터 폭력과 고문이라는 일본의 방법으로부터 또 강압적으로 빈번하게 자행되는 무고한 한국인에 대한 야만적인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느끼면서 촉발되고 있다. 이 분노는 종종 미군정으로 전이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건의와 대가를 치른다. 현재와 같은 한국 경찰의 폭력성과 맹목성이 개혁 없이 진행되는 한 이 정부가
남한에서 한국인에 의해 전적으로 자유롭게 표현되는 의지의 대표로 실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한국 경찰을 맹비난합니다. 그러니까 47년에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면은 그때 늦었지만 손을 썼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대통령이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이승만이 됐는데 어떻게 손을 씁니까?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친일 경찰들이 더 중용됐는데 바민티까지 이승만의 명령으로 해체되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첫 현대사의 단추가 잘못 깨어졌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점인 거죠. 그러니까 47년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의 얘기라고 순간 들으면서 네. 예, 그래서 살짝. 아까 국회 뿌라키 사건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은 끊임없이 방공놀이를 갖고 와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했잖아요. 굉장히 탄압을 많이 했죠. 예. 그런데 박정희 정권 때에서 안 그랬습니까? 박정희 정권 때도 마찬가지죠. 인혁당 사건 그거 다 빨갱이 조작 사건이지 그런 것들 다. 그리고 무슨 제일교포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간첩 조작 시켜가지고 무기 내리고 사형시키고. 그때는 그 제일교포들을 이용했다면 지금은 탈북민들이나 화교를 이용하는군요. 그렇죠. 와. 그러니까 그게 전두환 정권에도 마찬가지죠. 김대중 내란 사건이 결국은 뭡니까? 김대중은 빨갱이에서 죽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90년대에서는 또 노태우 정권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문익환 목사 방북 이런 것도 다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정치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게 이번에도 이석기 사건에서 또 나타난 거죠. 결국은 세월이 지난 우리가 1947년 그때 이야기가 2012년 2013년 지금 2014년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지 PD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지금 다음 프로그램 부탁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요? 네. 오셔서 저의 말에 아주 수긍한다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나갔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런 노독술에 대해서 노독술의 라이벌 정말.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누가 더 악질인가? 악랄한가? 노독술의 라이벌 하팔락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노독술 씨가 재주가 있어가지고요. 일본 노래 같은 거 그런 거 잘합니다. 술자리 같은 데서도 잘 어울렸습니다.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한테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이거 난데 이거? 딱 난데? 재주가 있어가지고 일본 노래 같은 것도 잘하고 술자리 같은 데 잘 어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딱 이동형인데. 일본 사람들한테 인기 있었어요? 저 공부할 때 진짜 일본 애들 저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요? 네. 일본 사람들은 잘생긴 남자 좋아하지 않나요? 남자들한테. 그렇죠. 예. 알바나 이런 거 하러 가면 딴 애들은 하루에 4시간, 6시간 이렇게 하는데 난 안 놔줘요. 계속 일하라고. 착취당하신 겁니까? 아니 정당한 대가를 받고 했죠. 제가 그때 2005년 이럴 때 시급 1,000엔 받았거든요. 네. 그때 시급부터 10년 전에 시급 1,000엔 받았어요. 시급 1,000엔이면 만 원 정도. 예.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 얼마입니까? 애들 시간당 얼마예요? 아직 6,000원 안 되죠. 아니니까 우리가 일본 욕할 거 한 개도 없다니까. 이런 거 보면. 혹시 이 작가님은 일본어 하셔도 이렇게 사투리 섞어가지고 이렇게 따따따따따따따 하세요? 이 경상도 사투리가 일본어하고 잘 어울려요. 예, 그건 맞아요. 저도 일본어를 전공을 했으니까. 잘 어울리고. 때. 진짜 제가 한참 일본어 할 때는 일본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이라 말하기 전에 저 일본 사람인지 몰랐어요. 한국 사람인지 몰랐어요. 억양이 사실은 똑같아요, 거의.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잖아. 땡게 생겼네. 그러니까 하팔락은 할 때 노독술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는데 이것은 당시에 MBC의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팀이 아마 이거 취재하러 갔을 거예요. 왜냐면 친일 명단에 들어가 있는 친일 인사들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유일하게 하팔락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처음에는 인터뷰 안 하려고 그러다 나중에는 직접 인터뷰 카메라 앞에서 자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노독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노독술은 이렇게 일본한테 아부하고 이렇게 막 고문하고 나쁜 놈이고 나는 아니다 이런 걸 한 거야. 그렇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재진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노독술이 반민특위에 체포된 거 알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나도 같은 형무소에 있었어. 그래서 이 작가님이 형무소 동기로. 예.
그때 그렇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반이 4억 개 있었는데 우리가 첫 시즌 언급했지 않습니까? 노독술은 그렇죠. 4억 개 있었으면서 고등계일까지 했다고. 그 양반이 4억 개 있었는데 4억 개는 사건이 많이 터지지요. 또 그 사람들 그것의 명수 아닙니까? 여기서 말한 그것은 고문입니다. 사법계 사람들 그것의 명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등계하고 사법계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에? 뭔 소리죠? 그러니까 사법계는 고문의 명수고 우리는 아니다 말하는 건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고등계가 오히려 더하면 더하지 않다. 아이 고문 귀께서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둘 다 유명한 고문 기께서 네. 그래서 라이벌 아닙니까? 그런데 노독수는 죽었으니까 팔락이 이렇게 우리는 안 했다. 고등계는 안 했고 사법계 노독술이 주동적으로 있는 사법계에서 고문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죠. 어디 사람이 약점 없는 사람들이 어딨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참 뻔뻔스럽게가. 그지없습니다. 그죠? 뻔뻔하기는. 그래서 이렇게 또 물었어요. 취재진이 친일파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팔락이 대답하기를 이완용이 같이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친일파지 나처럼 먹고 살려고 또는 억눌려서 하는 수 없이 심부름이나 한 사람은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진보주의자들이 친일파 처단을 아직까지 얘기합니다. 왜 지금까지 얘기하냐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당시 친일파는 지금 거의 다 사망했죠. 그럼 뭡니까? 그 진실만을 알리자고. 친일했던 그 사실만을 알려서 후세에 본보기를 세우자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지금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맨날 하는 주장이 이거예요. 이문열 씨도 말하는 주장이 그거고 하팔락도 말하는 주장이 뭡니까? 먹고 살려고 친일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 주장이거든요. 항상. 뭐 서정주도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뭐 일자가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친일파는 뭐 당시에 뭐 옆집 영철이 아빠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민초들은 그럴 수 있어. 먹고 살라고. 그런데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먹고 살라고 하면 안 돼. 왜? 그 지도층 인사나 사회 지식인들이 말 한마디는 일반 백성들 말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박근혜 그랬다 칩시다.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뭐 그만이지 뭐. 그런데 뭐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욕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무슨 아주 정말 나라의 분쟁이 일어날 수까지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시 지식인들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절대 친일해서 안 됐다는 얘기죠. 국민들이 의식을 좀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하팔락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는 다 죄 없다는 얘기 아니야. 빠져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 시켰다는 겁니까? 친일하라고. 일제 경찰이 시킨 거고, 그거 자기는 그 명령에 충실히 따랐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시켜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반대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가 되는 건데. 이건 이런 주장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참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의욕이 없고. 예. 모든 손을 좀 놓게 되는 게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저 15년 방송 경력에. 참 입에 담기 싫고 얘기하기 싫고 기억하기 싫은 얘기들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뭐 후기나 뭐 이런 것들도 뭐 또 친일파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후손들 다 잊어버립니다. 친일 활동을 어떻게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해서 남기고 계속해서 기억을 되살리고 또한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운동하셨고 또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부하고 계속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똑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거 아주 역사에 대한 아주 당연한 명제고 여러분들도 힘드시고 짜증나고 그렇겠지만 더더욱 우리 후손들한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손자들한테 계속해서 이런 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작업이고 꼭 필요한 일이다. 그게 또 우리 국민TV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미친 기타님의 말이 딱 정답인 것 같아요. 똑같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똑같은 얘기에 계속 속는 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속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3주 동안 우리 이 작가님 그리고 또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